서울의 북동쪽 낡고 빛바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작은 언덕배기에 한유진의 반지하방이 있었다. 창문은 겨우 사람의 발목 높이에 걸쳐 있었고 바깥의 번잡한 발소리와 뿌연 자동차 매연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24세 유진에게 이곳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낡은 양동이를 채웠고 습한 공기는 퀴퀴한 곰팡내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녀의 삶은 이 반지하방처럼 늘 위태롭고 불안정했다. 유진은 얇은 담요를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유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면서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으로 줄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작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통에는 쌀알 몇 개가 겨우 남아있었고 냉장고에는 낡은 김치통과 시들어가는 채소뿐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여 어머니가 드실 만큼 덜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접시에 담았다. 찌개가 끓는 동안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귀 기울였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유진은 홀로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과 찌개를 먹기 시작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창밖으로는 인파의 발소리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천천히 밥을 씹었다. 그 안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의무감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늦은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인적 드문 골목길에는 찬 바람만이 쌩하니 불었다. 유진은 낡은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저 멀리 쓰레기 더미 옆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낑, 낑. 유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내려놓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어쩌다 여기에? 유진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차갑고 떨리는 작은 몸이 그녀의 온기에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주머니를 뒤적였다.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우유를 사기 위해 남겨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비록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비에 젖지 않은 유일한 마른 옷가지인 목도리를 풀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방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남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강아지에게 먹였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더니 이내 유진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유진은 잠든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배가 고팠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녀는 작은 생명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유진의 목에는 늘 낡고 빗발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고 둥근 펜던트에는 뿌옇게 빛나는 작은 수정 조각이 박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값싼 장신구에 불과했지만 유진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이 목걸이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할머니는 생전 이 목걸이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도울이라고 말씀하셨다. 유진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고 그때마다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올랐다. 특히 그녀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다. 꿈속에는 늘 보랏빛 등나무꽃이 만발한 비밀스러운 정원이 등장했다. 그 정원 한가운데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흐릿했지만 그의 미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원에는 늘 햇살이 가득했고 등나무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깨어나면 꿈속의 내용이 희미했지만 그 따뜻한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유진의 마음을 잔잔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꿈속의 남자가 현실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이자 인연임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유진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공감 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녀는 강인해졌고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잃어버린 기억 속의 인연이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진의 반지 하방은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와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 정막을 깨트린 것은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유진 씨 되시죠? 어머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시려면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지금 당장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말한 금액은 유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였다. 그녀가 몇 달을 밤낮 없이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전화기는 유진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낡은 장판 위에 떨어진 전화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유진은 마치 거대한 얼음덩이에 갇힌 듯 몸이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는 듯했다. 엄마, 엄마. 유진은 흐느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자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엄마마저 잃을 수는 없어.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를 잃었다. 이제 어머니마저 잃는다면 그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살려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생존 본능이자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고 은행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병원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갔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지고 있었다. 유진은 절규했다. 방법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유진은 무작정 거리를 헤매었다. 그때 우연히 길게 붙어있는 전단지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JS그룹 CEO 비서실 신입 보조 인력 채용, 파격적인 연봉과 복지.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JS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언론에서나 접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비서실 직원을 뽑는다니. 게다가 파격적인 연봉이라는 문구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졸 학력에 변변한 경력조차 없었다. 이런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감히 저런 곳에. 그러나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진은 전단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켰다. 며칠 밤낮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다듬었다. 부족한 경력 대신 자신의 성실함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며칠 후 JS그룹에서 서류 전형 합격 통보가 왔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면접 날짜는 일주일 뒤였다. 이제 겨우 한 발짝 내디딘 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마저도 기적처럼 느껴졌다. 면접날 유진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함께 엄청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JS그룹 본사는 그녀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초고층 빌딩이었다. 위압적인 분위기에 유진은 잔뜩 주눅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면접이 단순히 그녀의 삶을 바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 퍼즐 조각을 맞춰줄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유진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JS그룹의 최종 면접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테이블에 앉은 3명의 최종 후보들에게 꽂혔다. 모두가 화려한 스펙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뽐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한유진은 낡은 정장 차림으로 잔뜩 주눅이 든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다. 드디어 유진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그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단상 앞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상 중앙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숨을 헛들이켰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빛. 그는 유진의 꿈속에 늘 등장했던 그 남자였다. 등나무꽃이 만발한 비밀 정원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던 그 남자. 현실에서 마주한 그는 꿈속에서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유진은 직감적으로 그가 꿈속의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의 수정 조각이 미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다름 아닌 정호준. JS그룹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다. 그는 겉으로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압박과 정략 결혼 문제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호준 또한 유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묘한 익숙함에 순간적으로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낯익은 빛을 감지했지만 그 기억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다. 면접이 시작되자 호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날카롭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막힘없이 유창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유진의 차례가 되자 호준의 시선은 더욱 냉정해졌다. 한유진 씨, 당신의 이력서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이나 학력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런 대기업 비서 업무 경험도 전무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우리 JS그룹의 비서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시험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사람 꿈속의 그 남자인데 왜 이렇게 차갑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이내 용기를 냈다. 저는 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CEO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은 그녀의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유진의 대답에 코웃음을 쳤다. 그때 호준은 갑자기 질문의 방향을 틀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JS그룹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대규모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제 비서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키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다른 지원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언론 플레이, 법적 대응, 대규모 광고 캠페인 등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호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다. 마지막으로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힘겨웠던 삶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보살피는 어머니.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작은 강아지까지. 그녀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제품을 전면 회수하고 그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대중이 JS그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회수된 제품들을 재활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위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의 대답에 회의실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그녀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녀의 답변은 데이터나 논리보다는 깊은 공감과 인간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호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유진의 진정성과 놀라운 발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다. 면접이 끝난 후 호준은 비서실장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는 호준의 오랜 비서이자 그의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였다. 그는 면접 내내 유진의 답변을 흥미롭게 지켜봤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비서, 방금 한유진 씨의 면접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호준이 물었다. 김 비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라웠습니다. 대표님,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유진 씨는 그들 모두가 가지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매우 독창적이고 동시에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순수함과 강인함이 호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직감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팀장이 들어섰다. 박 팀장은 호준의 신뢰를 받는 팀장이었지만 사실 그는 호준의 전 약혼녀이자 라이벌 기업 강림그룹의 경영이사인 이서윤과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었다. 서윤은 호준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서윤의 지시를 받아 호준의 주변을 감시하고 그에게 접근하는 모든 여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제가 면접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한유진 씨는 저희 그룹의 비서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력도 없고 대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직무에 그녀를 고용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팀장은 유진을 탈락시키기 위해 온갖 이유를 들먹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경멸과 질투가 엿보였다. 호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박 팀장의 말을 끊었다. 박 팀장,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당신은 보고서나 제대로 작성해. 호준은 박 팀장의 속셈을 완전히 꿰뚫어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과도한 반대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그는 유진을 향한 박 팀장의 노골적인 적대감에 의구심을 품었다. 한편 이서윤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유진이 JS그룹의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감히 저런 초라한 여자가 호준 씨 곁에 있으려 하다니. 서윤은 즉시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 박 팀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막아 그녀가 호준 씨 옆에 있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어. 필요하다면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서라도 제거해버려. 서윤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유진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침입자로 인식했다. 유진은 이 모든 음모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와 사랑, 그리고 질투가 얽힌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정호준은 한유진의 면접 답변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순수한 통찰력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늘 효율성과 이성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유진의 잠재력을 알아봤고 동시에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 즉 그 등나무 정원의 소녀와의 연관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비록 명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호준은 이 사회와 다른 면접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진을 JS그룹 CEO 비서실의 임시 보조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를 가까이에 두기 위한 그의 의도였다. 유진은 합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유진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JS그룹에 첫 출근하는 날, 유일하게 깨끗한 정장을 다시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JS그룹의 웅장한 로비와 엘리베이터는 유진에게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CEO 비서실로 향했다. 그곳은 온통 최첨단 기기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채워져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상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 주눅이 들었다. 이곳에서 그녀를 가장 먼저 견제한 것은 다름 아닌 박 팀장이었다. 박 팀장은 호준의 지시로 유진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한유진 씨, 면접 때 운이 좋았던 것 같군요. 하지만 비서 업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님의 비서는 더욱 그렇죠. 당신 같은 경력 없는 사람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 팀장은 이서윤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유진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서윤은 유진이 JS그룹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녀는 박 팀장을 통해 유진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감히 시골뜨기 주제에 정호준 씨 곁을 넘보다니. 서윤은 유진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치명적인 방해물로 보았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유진을 제거할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사내의 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신입 비서가 대표님에게 꼬리쳐서 들어왔다더라. 실력도 없는데 대표님 비서라니. 분명 무슨 관계가 있을 거야. 유진은 매일같이 박 팀장의 비난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일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고 중요한 정보는 늘 그녀에게서만 누락되었다. 그녀는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김 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유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다. 그가 개입하면 박 팀장의 음모가 드러날 것이고 이는 호준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었다. 그는 그저 유진이 스스로 이 시련을 극복하기를 응원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준은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임무를 맡겼다. 한유진 씨,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론칭 기념 대회 기자회견 준비를 맡아주세요. 자료 취합부터 프레젠테이션 보조, 기자단 응대까지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관리합니다.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제품 론칭 기자회견은 JS그룹의 한 해 사업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였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자신에게 맡기다니 그녀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에 휩싸였다. 이 행사의 성공 여부는 JS그룹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운명까지 좌우할 터였다. 이 소식은 서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녀는 이것이 유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윤은 박 팀장에게 지시하여 기자회견을 망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박 팀장은 기자회견 전날 밤 유진이 준비한 핵심 자료를 몰래 바꿔치기 하고 거짓 정보가 담긴 USB를 유진의 컴퓨터에 심어 놓았다. 그의 목표는
유진이 기자회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녀를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유진은 일찍부터 회사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자료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때 갑자기 호준이 유진을 불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한유진 씨,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론칭 행사용 신제품 생산 라인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이미 기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모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대표 연설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연설문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찔했다.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니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그녀가 준비했던 핵심 자료 파일들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알 수 없는 오류 파일과 잘못된 정보들이 가득한 문서들이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 박 팀장이 꾸민 음모였다. 유진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간은 촉박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왔고 매 순간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버텨왔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날그는 목걸이의 수정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부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였다. JS그룹의 대규모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모든 언론의 시선이 단상에 선 정호준 CEO에게 집중되었다. 유진은 그의 뒤에 선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불과 1시간 전, 그녀는 박 팀장의 음모로 인해 모든 자료를 잃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그녀의 머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전했고,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꼼꼼히 정리해두었던 수기 메모와 백업 파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재구성해냈다. 그녀의 은 목걸이에 박힌 수정 조각이 마치 응원하듯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호주는 침착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신제품 안전 문제 루머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JS그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그때 저 뒤편에서 미리 준비된 듯한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호준 대표님,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 부품이 과거에도 비슷한 안전 문제를 일으켰던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루머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이미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S그룹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은 마치 날아든 화살처럼 호준을 향했다. 그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이는 유진이 방금 전 재구성한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었다. 서윤이 미리 심어놓은 기자를 통해 추가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격렬하게 터져댔다. 박 팀장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이야, 한유진. 그리고 정호준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서윤은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호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찰나, 유진의 눈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스캔했다. 그녀는
자신이 재구성한 자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 회사의 내부 보고서들을 훑어보던 중 우연히 발견했던 아주 작은 단서를 떠올렸다. 그것은 박 팀장이 은폐하려 했던 과거의 비슷한 부품 문제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지금 이 순간 호준이 이 문제를 회피하면 JS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터였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으로 호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저 부품의 문제는 3년 전 K사와의 계약건에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당시 박 팀장이 해당 문제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저희는 현재 새로운 부품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부품은 생산 라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보고서의 핵심 문단과 책임자 명단, 그리고 현재 계약서 내용을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호준은 유진의 메시지를 보자마자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유진을 쳐다봤고 유진은 눈빛으로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유진이 재빨리 찾아낸 3년 전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책임자 명단, 그리고 현재 새로운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호준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 문제는 3년 전 저희 JS그룹이 K사와 협력하던 당시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해당 부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저희 신제품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문제의 책임자였던 K사 내부 인력이 저희 회사로 부당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고의로 은폐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했던 내부 세력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호준의 시선이 박 팀장을 향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그 순간 유진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박 팀장이 이서윤 이사와 내통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내역입니다. 호준은 유진의 메시지에 담긴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박 팀장과 이서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경악과 놀라움으로 변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팀장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틸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호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희 비서실 한유진 씨의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 10분 만에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숨겨진 능력과 진정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JS그룹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그 순간 호준의 시선은 유진의 목에 걸린 은 목걸이로 향했다. 수정 펜던트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다. 보랏빛 등나무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아주며 웃고 있는 모습. 그 목걸이는 바로 지금 유진이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을 응시했다. 설마 그녀가 그 아이였단 말인가?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감격,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였다. 그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꽂혔다. 호준은 유진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 씨, 당신은 단지 JS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제가 잊고 지냈던 저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늘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 운명입니다. 회견장은 놀라움과 감동에 찬 정적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도 잊은 채 이 광경을 지켜봤다. 호주는 유진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한 순간 유진의 뇌리에도 등나무 정원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흐릿했던 남자의 얼굴이 호준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 남자, 정말 당신이었어. 호준은 유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유진 씨, 당신은 제가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를 찾아서 돌려준 등나무 정원의 작은 소녀였군요.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기자회견은 JS그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한유진은 단순한 비서가 아닌 JS그룹을 구원하고 CEO의 잃어버린 운명을 찾아준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숨겨진 재능, 그리고 잃어버린 운명적 인연을 동시에 찾아낸 빛나는 한 사람이었다. 정호준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우처럼 터져댔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과 호준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비난이나 의심이 아닌 순수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준은 유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가장 먼저 이어진 것은 이서윤의 처절한 몰락이었다. 호준이 공개적으로 폭로한 박 팀장과의 메시지 내역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그녀가 JS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 개입하여 시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호준은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이소윤은 강림그룹의 경영이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것은 물론 시장 교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차갑고 오만했던 재벌가에 따른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유망한 경영인이 아닌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박 팀장 또한 즉시 해고되었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배신은 모두에게 경고가 되었다. 유진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렸다. 호주는 약속대로 그녀의 어머니가 받을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워오던 유진의 어머니는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호주는 유진에게 JS그룹의 정식 기획 이사직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비서직이 아니었다. 그녀의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과 인간적인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 호주는 그녀가 그룹의 미래 전략과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호주는 유진의 옛 반지하방을 사들였다. 그는 그곳을 허물고 최신식 건물로 바꾸는 대신 리모델링하여 새싹 희망 센터라는 작은 지역 사회 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상담소로 운영되었다. 유진은 이곳을 자주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반지하방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새싹처럼 희망을 피워주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JS그룹의 최고층 라운지에서 유진과 호주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유진 씨, 사실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호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회한과 함께 잔잔한 울림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제 삶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기차 같았습니다. 가문의 기대, 사업적 성공, 정략 결혼,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죠. 저는 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등나무 정원에서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찾아주었을 때, 저는 잠시나마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소녀가 당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모든 세상이 다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호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준 씨, 저는 항상 혼자였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마음속 한구석에 진실은 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었죠. 제가 꾸었던 꿈속의 등나무 정원, 그리고 그 남자, 그것이 바로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이자 호준 씨와의 인연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묻어났다. 그때 김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딱딱한 비서의 모습 대신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다. 대표님, 이사님, 내일 오전 자선 바자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신다고 하셨죠. 아이들이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유진을 보며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한유진 이사님, 제가 처음에는 당신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인하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이사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김 비서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니까요. 그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진의 손목에 감긴 낡은 목걸이의 수정은 햇살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숨겨진 재능,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은 빛나는 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걷어내고 새로운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사이 더욱 높아지고 복잡해졌지만 그 도시의 심장부에는 한유진의 손길이 닿은 따뜻한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 잡았다. JS그룹의 기획이사로서 유진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의 지능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접근 방식은 수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녀는 이제 재계에서 인간미 넘치는 혁신가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유진과 정호준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유진의 꿈속에 늘 등장했던 보랏빛 등나무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이었다. 등나무 터널 아래에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손수 허브를 키우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왔던 작은 강아지. 보미는 이제 늠름한 모습으로 자라 가족의 사랑스러운 일원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와 호주는 함께 설립한 새싹 희망 재단자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재단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진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았기에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옛 반지하방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새싹 희망 센터문은 지역사회의 사랑방이 되었다. 매주 센터에서는 유진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및 금융상담까지. 유진은 센터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어려운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열어 젊은이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한 재벌가의 일원이 아니라 모두의 곁에서 함께 숨쉬는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게 개인 초여름 오후, 유진과 호주는 그들의 등나무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보랏빛 등나무 꽃들이 만개하여 바람에 살랑이며 감미로운 향기를 뿜어냈다.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흩날리며 그들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유진의 목에는 여전히 빗발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펜던트의 작은 수정 조각은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삶이 고난을 딛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유진은 호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수정 조각을 쓰다듬었다. 호준 씨, 어릴 적 등나무 정원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이 목걸이 덕분에 다시 찾아졌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네요. 호준은 유진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평화로움이 묻어났다. 유진 씨, 당신은 제 삶에 두 번째 봄을 선물해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메마른 겨울 같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제 운명. 그들은 함께 등나무 터널을 지나 정원 끝에 다다랐다.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거친 운명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들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 그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세상의 따뜻한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한유진과 정호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운 인연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